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럼 보통 이제 들어갈 때 한 방에 들어가요? 아니요, 저 한 방에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잘라서? 계속 잘라서 들어가는데 그걸 잘라서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계속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까지 다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보면서 흐름이 좋으면은 막 계속 사요. 그러니까 좀 불타기가 그러니까 불타기 올라가면은 이평선 타고 가네 쏘네 팔아. 네, 비슷한 가격에 뭐 살 때도 있고 어쨌든 그 제가 말했던 그날 제일 잘 가는 테마 대장 자리가 계속 유지되면 계속 분할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잘 가면 수익 날 때 진짜 크게 나거든요. 그치. 근데 그 사다가 갑자기 뭐 대장이 바뀐다던가 팔아야 될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안 샀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할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매일 사라. 나는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매일 사세요. 네. 매일 사시면은 평단이 좀 이렇게 이평선이 맞춰집니다인데 이거를 약간은 이제 분봉 흐름에서 하는. 그래서 나눠서 계속 사고. 100분할인데 100분만에 100분할을 하시는. 그 이게 한 번에 다 사면은 그치. 그러니까 수익 날 때는 또 크게 나야 되고 손실은 적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 금액을 한 번에 다 사기에는 또 호가가 좀 안 받쳐주고 그럴 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찌 보면은 지금도 이제 신용미술 쓰냐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개인 투자자가 신용미술을 써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매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레버리지를 쓰려고 신용미술 쓰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자기 그릇 넘어가는 금액 하면 제가 무조건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 대신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5억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수 쓰면은 5배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1억만 넣어놓고 5억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본인이 5억을 땡길 수 있는데 그냥 돈을 일부러 조금 넣어놓고 1억만 가지고 많이 사는 거죠. 갚을 수 있을 때는 미술을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면은 해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일부러 주식 계좌에 조금 넣어놓거든요. 이게 제가 뭐 5억을 많이 살 때 산다 그래도 그거를 다 넣어놓고 하면은 이게 멘탈이 나가서 어떻게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억만 넣어놓고 미수 5배 써가지고 5억까지 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날려도 어차피 저는 데이나 그 다음날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퍼센트로 손실이 그렇게 크게는 안 난단 말이에요. 짧게 볼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크게 날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날리면은 거기서 또 입금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줄어든 상태로 그냥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자금 관리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관리에 있어가지고 일단 계좌에서 그냥 1억만 굴린다. 그 정도만 넣어. 그리고 요즘에는 또 4월에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많이 줄였어요. 5억이면은 쇼핑을 가야 된다. 5억이면은 그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다. 저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니야. 그 5억은 그러니까 날려도 다시 리필할 수 있는 돈 끌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5억 만약에 5억을 때렸어. 근데 마이너스 10%다. 그럼 5천만 날리는 거잖아. 그럼 5천만 리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저는 또 리필은 또 안 합니다. 그냥 줄어든 상태로 해가지고. 리필 안 해? 리필 하지. 리필 그게 또 매매 금액 줄어들면은 매매하기 더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줄어든 상태로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장 안 좋을 때 계속 잃었다고 리필하고 그러면 또 계속 날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좀 제가 그렇게 크게 손실 날 때는 뭔가 진짜 시장 상황이 안 따라주거나 제가 좀 매매가 진짜 꼬여가지고 계속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그럴 때이기 때문에 굳이 리필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리필해봤자 날리기 때문에 다시 작은 것부터 올라오는 게 왜냐 그럼 제가 아까 마이너스 10% 말씀드린 게 1억의 원금을 놓고 미수 써서 5억을 때렸는데 10% 날라가면은 내 그 1억 계좌에서 5천만 날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원래 쓰는 돈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5억 말씀드린 게 진짜 제일 많이 사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데 1,000만 원이 되더라도 날리면 리필해서 난 왜냐면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난 1,000만 원 계좌에서 왜냐면 단타 치는 계좌 1,000만 원 계좌니까 1,000만 원 계좌에서 벌면은 그냥 한 뭐 1,100, 1,200까지 올라가면 그때 빼. 근데 마이너스 나면은 무조건 채워. 무조건 아침마다 채워놔. 근데 이게 또 장투랑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또 장투 같은 경우에 나는 완전 저건 단타. 완전 나는 저거는 그러니까 데이를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날 1억만 1억구나 하고 그냥 일단 1억만큼 무조건 채워놔야 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좀 잘 안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지. 주식회사 수익해서 뺀 거는 이제 더 이상 주식으로 들어간 돈이 아닌 거죠. 내가 저 선물 계좌는 내가 이거 리필을 안 해야 되나? 리필 한번 하지 말고 리필 안 하고 해야 쌓이나? 그래? 왜냐면 저게 지금 얘가 승률이 완전 5대 5거든. 이게 컨텐츠로 하긴 하는데 그렇구나. 리필 없이 빠지면은 1을 악물고 멘탈을 다 잡고 그 금액을 줄이면 또 더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오히려 좀 서서히 좀 이제 손실 채워나가면서 올라가면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리필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본인 월급 받으면 월급을 다시 때려 박는 거예요. 때려 박아서 내가 손실 난 거를 내 마음속으로 멘징하는 거지. 네. 아, 내가 50만 원 잃었지만 월급 받아서 50만 원 채워놨으니까 난 본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리필입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평균적인 그 한 달 수익률은? 저는 그 수익 난 거를 맨날 빼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원금 대비 1억 대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서 평균요. 100%는 될 것 같은데. 와, 매달 100%? 네, 뭐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원금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원금을 완전 줄이면은 훨씬 높게 낼 수 있어요. 야, 나도 해볼까? 야, 나도 1,000만 원 계좌 파가지고 한번 해봐? 국내로? 저기는 다른 세상이다. 다른 세상이지. 왜냐면은 나는 1년에 30% 얘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하는 매매는 그 복리 수익을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한계는 있죠. 그래도 이게 왜냐면은 그 수익 난 거는 그냥 QQQ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럼 QQQ도 알아서 연에 계속 15%씩 갈 거고 시드를 빨리빨리 불리는 것도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투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트레이딩이죠. 그러니까 1년 30%는 이게 시드가 좀 갖춰졌을 때 어찌 보면 이제 크게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뭐 이렇게 본업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내 월급보다 어찌 보면은 단타로 더 벌 수 있으면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단타는 보통 좀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금을 줄이면은 수익률 진짜 높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는 퍼딸이다. 나는 무조건 매달이 됐든 아니면 매 분기가 됐든 매년이 됐든 그 목표 퍼센트만 맞추면 된다. 나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뭐 얘기하면 이제 금액으로 이제 또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될 때는 약간은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금액으로 환산이 되거든. 1,000만 원 가지고 해볼까? 이거 월 1,000이면은 나도 배우고 싶은데. 근데 또 1,000만 원으로 월 1,000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또 금액 늘리면 돼가지고 그러니까 확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 어느 정도 호가 받아주는 정도까지 제가 하는 정도까지는 진짜 꾸준히 수익이 나면은 좀 기간은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요즘 같은 하락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냥 장이 좀 안 좋은 조정장. 최근에는 4월에는 좀 안 좋긴 했죠. 이게 시장도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많이 줄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타는 거래대금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최근에는 좀 매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일단 예수금도 좀 줄여야 되고 매매를 진짜 안 하려고 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아예 그냥 안 보는 쪽으로. 네, 보긴 보는데 거의 매매를 안 해야겠다. 매매를 안 하는 쪽으로 해야죠. 근데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또 벌면 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장이 안 좋을 때 그 안 잃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수익을 꾸준히 내는 사람하고 못 내는 사람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좀 다른 점이 하락장에서 좀 잘 지키고 잃지 않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빠지는 건 내가 존나 세게 얘기하거든. 오르는 거는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데 이거 빠질 종목들은 내가 겁나 세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안 잃어야지. 그치. 하락을 피하고 빠질 놈 안 건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볼 때 뭐 지금 당장 뭐 조정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지금 뭐 사태가 더 커질 수도 있어가지고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본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하고 코스닥 지수가 대충 한 21선 아래에 있으면 별로 안 좋고 21선 위에 있으면은 매매하기 코스닥 지수가 계속 밀고 올라갈 때? 네. 그때가 좀 더 본인이 매매하기 편한 장이고. 네. 그래서 좀 뭐 21선 위에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가 많고 아래에 있을 때는 좀 더 조심하는 편이고. 왜 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때는 좀 물린 사람들 많아가지고 좀 올라가더라도 다시 꼬꾸라질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이거 꿀팁이다 이거. 이런 거 유튜브에 다 있는 거죠? 네, 뭐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오케이. 이기는 매매를 위한 멘탈 관리법.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최대한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익 손실을 진짜 신경을 안 쓰려고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좌 잔고를 볼 때 그 수익 손실 금액 부분을 안 보이게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 MTS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뭐 한국값 위에 팔면 뭐 얼마 더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팔아야 될 때도 손실금이 너무 크면 못 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손실 최대한 안 보려고. 퍼센트만 보고. 네, 퍼센트만 보고 가려놓고. 그리고 또 뭐 잃었다고 해서 그거 메꾸려고 매매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복구한다 그러면은 날아가는 거거든.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당일을 꼭 수익으로 만들겠다. 이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손실 보면 이거 메꿔야지 하고 막 열심히 매매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좀 최대한 안 들어가고 기회가 있을 때만 진짜 들어가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냥 지금이 항상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 항상 본전이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약간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언젠가 가겠지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살 안 날 종목만 약간 그냥 남들 관심 없을 때 이게 그냥 장기로 끌고 가자 마인드. 그리고 이쪽은 어찌 보면은 그냥 주도주에서 네. 내가 그 좀 이렇게 버틸 수 있으면 계속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더 신나서 분할 매수하고 차익 실현하고. 네. 그럼 그날 밤에 깔끔하게 오후에 이제 장 마칠 때 이제 끝내고. 네. 야, 그래서 보통 상한가면은 들고 갈 때가 있는데 아니면은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상으로 끝나야 이제 좀 더 들고 가는. 네. 근데 뭐 아닐 때도 들고 갈 때도 있는데 잘은 안 가지고 가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멘탈 관리법은 약간 어찌 보면은 좀 돈 욕심을 버려라? 네, 그렇죠. 돈 욕심을 버리라. 그래요. 이게 왜냐면 돈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이 시장은 이상하게 빠져. 네, 이게 금액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좀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뭐 게임 머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여기서 약간 이게 집착에서 멀어지면. 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금액이 또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런데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게 또 이성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멘탈 관리법이라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이즈로 한 종목이 들어가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매수는 잘하지만 매번 매도는 실패한다. 매도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냐? 약간 고점에 못 파는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아까 뭐 매수도 분할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매도도 분할로 하거든요. 근데 또 매도는 한 번에 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종목이 완전히 죽었다라든지 다른 종목에 뺏겼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시장가로 한 번에 다 던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는데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저는 분할 매도를 해요.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 다양한 저항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항선에 조금씩 무조건 분할로 매도하는 거고 이게 어차피 뭐 최고점이 어딘지는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많이 사면 더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꼭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고 이게 중요한 저항선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봉 차트를 봤을 때 과거 전고점이라든지 뭐 분봉의 오늘 오전의 고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가격들 있잖아요. 뭐 라운드 피겨 그러는데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예를 들어 28,000원짜리 주식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팔 때 3만 원까지 목표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29,2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을지 안 뚫을지는 물론 알 수가 없지만 거기서 깔랑깔랑할 때는 이제 좀 미리 좀 팔아놓고 이제 뚫으면은 계속 또 뚫고 하고 못 뚫으면은 밀리면은 집어던지고. 네, 그래서 매도를 좀 최고점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저항선 이런 데서 나눠서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매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아주 그냥 고수의 향기가 고수의 냄새가 스멜이 팡팡팡 납니다. 다들 이거 다들 적어가지고 밑줄 다 쳐넣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 방향 예측을 일단 안 하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지는 않고 근데 대신에 그 지수가 21선 위에 있는지는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시장이 어찌 보면 매크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 매크로에 대해서 뭐 적어도 뭐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나스닥이 오르고 빠졌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챙겨보는 편이지. 그런 거는 참고는 하죠. 그러니까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이 어떻게 됐겠다 그런 거는 보고 근데 어차피 그게 나스닥이 안 좋다고 해서 뭐 그걸로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큼 뭐 떨어져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보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근데
예측은 하진 않지만 어. 시장이 좀 상승세일 때는 어. 그날에 조금 하락하더라도 그래도 어. 또 가는 종목은 쉽게 가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좀 상승세였는지 이런 거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시장 상승세라는 걸 판단하는 건 아까 말했던 코스닥 21선? 네. 그럼 그거 그게- 위에 있을 때는 좀 상승세라고 보고. 그게 차트가 깨지면 좀 조심하고. 네. 그 다음에는 진입 청산 분할 비율. 저는 대략 한 최대 살 금액의 10%씩 매매를 하는. 와, 10%씩 들어가? 네. 오, 많이 들어가네, 한 방에. 그런가요? 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또 단타하는 분 치고는 적게 들어가는. 난 쫄보라가지고 되게 길게 가져가거든. 야, 왜냐면 나는 한 달 산다는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최대 살 금액만 정해져 있고 그 종목을 처음 들어갈 때 최종 얼마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잘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진짜 좋으면 최대 이 정도까지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비율이 무조건 그만큼을 나눠서 산다기보다는 최대 살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씩 나눠서 산다 이렇게. 근데 이 정도면 왜냐면 이게 투자 방법이 좀 다르긴 하니까 오늘 내에 매매가 끝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10분의 1 들어가는 거다. 네. 근데 뭐 대장주에서는 한 방에 1,000만 원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거래대금 많은 것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HTS나 차트의 세팅 방법에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거래대금 상위를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본인과 차트 열어놓고 뭐 호가창이랑 내 계좌 열어놓고 땡? 네, 뭐 별로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많이들 보시는 거 비슷하게 하고. 왜냐면 내가 물어봤거든. 모니터 몇 개 쓰냐고. 근데 모니터를 2개 쓴대요. 물론 이제 큰 거 하나, 이제 작은 사이즈 하나 이렇게 2개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차트 막 이렇게 막 모니터 6개씩, 5개씩 막 여러 개 열어놓고 막 이렇게 이어 붙여놓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2개 쓴대.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보조지표는 뭐 보는 거 있는가? 보조지표는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있긴 한데 근데 이평선이 그냥 뭐 대충 전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정도만 보고 뭐 특별한 보조지표를 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보조지표 RSI도 안 보고? 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목이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물론 세부 타이밍 같은 것도 극대화하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종목 선정하는 게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저 차트만 보고 이게 어디로 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 관심이 있고 시장 전체 상황에서 이 종목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RSI가 어때서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로는 맞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케이. 단타 매매할 때 검색기 같은 걸 사용하냐 그러는데 저는 검색기 안 보고 종목 찾을 때 그냥 거래대금 상위 그거밖에. 거래대금 상위에서. 네. 근데 또 상승률 상위도 가끔 보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일찍 상가가지고 거래대금이 안 잡히고 이런 건데 그 테마 대장주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보는데 거의 거래대금 상위 이것만 보고 종목을 잡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갔어. 네. 그러고는 뭐 이게 올라갔는데 뭐 반도체 관련주에서 반도체 대장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 검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처음 보는 종목이나 모르는 종목이다 이러면은. 네. 저는 검증은 딱히 안 하고 근데 제 기준에 잡히는. 근데 저렇게 착하신 분이 어쩌다 세이버 형이랑 알지? 네, 제 기준에 잡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종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대금도 터지고 계속 상승 추세였고 장대 항봉이 뜨고 이런 종목은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상승 추세 자체를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뭔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매하면은 모두 뭐 호재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의 이유를 딱히 찾진 않고 재료 분석도 하긴 하는데 막 그 재료만 보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세겠다 약하겠다 이 정도 보고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좀 기간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재료 소멸이 언제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보는데 뭐 재료만 보고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매매하고 투자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일단 짧게 보니까 굳이 그렇게 길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굳이 종목 분석을 안 해도 어차피 그 보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터지고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라도 그날 당일 호재든 뭐가 됐든 일단은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수급 붙은 것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종목을 뭐 프로그램이나 기관 프로그램 많이 들어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거의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근데 장 특성상 장 초반에 쐈다가 밀린 종목도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서 아침 장 극 초반에는 좀 전날 장대한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략을 하는데 그날 갈 종목은 너무 아침에는 오히려 좀 추세를 보고 그래도 힘 붙어서 계속 올라가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결정됐다 싶을 때부터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나스닥도 단타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스닥 장초반에 엄청 흔들고 난 뒤에 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서머 타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에 12시 반쯤 되면 나스닥 방향성이 나와. 나스닥도 그렇거든. 네. 그러니까 한참 장 열리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이게 막 흔든단 말이야. 네. 그러고 난 뒤에 뭔가 좀 진정되면서 방향성이 천천히긴 하지만 한쪽으로 쭉 나올 때가 많거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그냥 단타를 치든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갑니다. 안녕. 내일 매매 잘하세요. 내일 다들 생존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뿅!